저는 곧 출산을 앞둔 유부 여자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정말 황당한 상황을 겪었습니다. 남편과 시어머니가 어느 날 나를 불러서 이혼 서류에 서명하라고 했어요. 이게 대체 무슨 말씀이세요? 갑자기 이혼이라니요. 남편과 이야기한 적도 없는데 잘 살고 있는데 무슨 말씀이세요? 어머니의 의견인가요? 그래요. 내 의견이야. 우리 아들이 평장 외동딸과 맞이가 잘 맞았으니까 이제 내 마음에 드는 며느리를 찾았으니 너무 빨리 서류에 서명해. 정말 어이가 없어서 설마 했던 상황이 진짜로 일어난 거였어요. 의리가 더 크대어 준 거나 다름없는데 내가 뭘 해주기는 했어? 역시 아들을 더 급 있는 집안과 결혼하게 해주지 그랬어. 지금이라도 그러려고 하니까 얼른 이혼 서류에 서명해라. 우리가 그동안 너 공급해줬으니까 그것만으로도 고마운 줄 알아? 남편이 외도를 저지른 사람이 병원장 외동딸이라는 이유로 시어머니가 이혼을 종용하는 것도 화가 났지만 무엇보다도 저는 임신 3개월 차였지만 그 사실을 숨기고 있었어요. 임신 안정기가 지나지만 일부러 남편과 시어머니에게 말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남편의 외도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어요. 시어머니까지 나서서 남편의 불륜을 부추겼기 때문에 어떤 상황이 올지 알 수가 없어서 임신 서실을 말하기가 꺼려지더라고요. 시어머니의 아나무인한 태도를 보고 있으니 행복해야 할 임신 소식조차 숨겨야만 했던 저는 더 화가 나서 이야기를 했어요. 어머님 평소에 손자보는 것이 소원이라고 하셨잖아요. 제가 임신 3개월 차인데 그래도 이혼을 하라고 하시는 건가요? 임신까지 했는데 절 버린다고요?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하실 수가 있어요? 어머니, 제 이야기를 듣자 시어머니는 조금 움찔하더라고요. 손자를 보는 건 시어머니가 그토록 바라던 일이었으니까요. 시어머니는 얼굴을 찌푸린 채 잠시 고민을 하는 것 같더니 이렇게 말했어요. 애를 낳고는 내가 원하는 대로 해라. 애를 없앨 거면 돈은 주마. 만약에 나타나도 돈은 줄 건데 대신 애를 우리 집에 입양 보내라. 그렇게 알고 일단 이혼 서류에는 서명해. 저는 결혼 생활을 해오면서 시어머니를 알아가며 이미 각오를 세게 한 상태였어요. 그래서 시어머니에게 기대하는 것은 없었어요. 하지만 막상 이런 말을 들으니 서러워서 울컥하기는 하더라고요. 아무리 그래도 아무렇지도 않게 아이를 없애라고 하고 나타나도 입양을 보내라고 하더니 정말 저와 제 아이는 버릴 것 이상으로 보지 않는 것 같았어요. 상황이 이렇게까지 된 것에는 시어머니의 성격이 한몫했어요. 이야기를 이어가려면 이런 시어머니의 성격에 대한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요. 시어머니는 원체 재산이 많은 사람이에요. 그래서인 건지 시어머니는 남편을 항상 자기 마음대로 자주 유지해왔어요. 남편은 저랑 연애를 할 때부터 자기 의지가 약하고 시어머니의 말을 대부분 따르려고 하는 편이었어요. 상황이 이렇게까지 된 것에는 시어머니의 성격이 한몫했어요. 이야기를 이어가려면 이런 시어머니의 성격에 대한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요. 시어머니는 원체 재산이 많은 사람이에요. 그래서인 건지 시어머니는 남편을 항상 자기 마음대로 자주 유지해왔어요. 남편은 저랑 연애를 할 때부터 자기 의지가 약하고 시어머니의 말을 대부분 따르려고 하는 편이었어요. 오늘 옷을 정말 잘 입었네. 나 멋있어 보이지? 엄마가 골라준 옷인데 이렇게 멋있게 입으면 어때? 처음 만나 시어머니 덕분에 남편에게 의지가 많다는 얘기를 들었어. 남편한테 의지하기보다는 나 스스로 결정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서 말해봤어. 남편은 고맙다고 하더니 앞으로는 자기 의지를 갖겠다고 했어. 남편은 나를 이해해주는 사람 같아서 기다리고 있는데 결혼은 우연 같은 거겠지? 나는 똑부러진 성격이라고 평가받는데 남편은 날 참 좋아하고 의지했어. 지금까지도 이런 느낌이야. 생각해보면 남편은 본인 의지가 약한 사람이라 저에게 끌렸던 것도 같아요. 어쨌든 제가 먼저 남편에게 결혼하자는 말을 꺼냈는데 남편은 처음으로 시어머니가 아닌 제 말을 따르겠다면서 이야기를 했어요. 난 사실 평생 우리 엄마 말만 듣고 살았어. 그런데 당신을 만난 후로는 우리 엄마 말보다는 당신의 말이 더 의지가 된다. 그래서 엄마 의견이랑 상관없이 결혼을 결심했고 혼인신고를 하기로 했어요.
그때가 남편이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본인 의견을 표현했던 때였어요. 그러니까 제가 남편과 결혼한 것은 우연이 아니라 필연이었다고 생각해요. 단순히 단 한 번 일어난 우연에 불과했는데 말이에요. 그 시점에서 시어머니는 결혼을 거부했지만 우리는 사랑에 빠져 있었으며 남편의 의견을 존중해 혼인신고를 하러 갔어요. 이 모든 일들은 아주 혼란스럽게 흘러갔어요. 시어머니가 반대할 때 우리는 결심은 이미 한 상태였고 그 결심을 지키기로 했어요. 그때 문제는 혼인신고를 하는 것을 시어머니가 허락할 수 있는지였어요. 아들이 너 나한테 이렇게 말하니 어떻게 엄마한테 그럴 수 있어? 라고 말했고 엄마는 기절할까봐 정말 신경이 쓰였어요. 하지만 내 생각에는 엄마의 의견이 중요하지만 결혼하고 싶은 사람은 엄마가 인정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해요. 혼인신고를 하고 오지 않으면 결코 허락해주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많은 정신양식이 부드러워졌을 것이다. 아무리 그래도 엄마가 뜨겁게 두 눈으로 맞섰던 것 같아. 직업, 집안, 학벌, 이 세 가지를 갖춘 여자가 아니면 안 된다고 어릴 적부터 반복한 이야기가 귀에 쏙 박혔으니까 말이다. 그런 여자를 데리고 와서 이런 행동을 하는 것을 보니 엄마가 정말 분함을 금치 못했다. 시어머니는 굉장히 화를 내셨고 남편은 우아수아했지만 이미 혼인신고를 했기 때문에 역시 시어머니도 어쩔 수 없었다. 시어머니는 주변 시선을 많이 신경 쓰는 사람이라서 이혼 생각은 하지 않으셨던 것 같았어요. 그래서 시어머니는 어쩔 수 없이 결혼을 허락했어요. 대신에 시어머니는 주변 사람들을 초대하지 말라며 친인척만 초대하고 결혼식을 작게 하라고 했어요. 노인 결혼식은 내가 억지로 허락해주는 거야? 하지만 며느리가 상황이 안 좋아서 나도 부끄러우니까 결혼식은 작게 해. 친인척만 초대해서 빨리 끝내. 어쩔 수 없으니까 그렇게 결혼해. 아, 그래도 감사해요, 어머님. 끝까지 허락해 주실 줄 알았지만 결혼식을 올리게 됐으니까 앞으로 잘 해낼게요. 어머님 마음에 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때 그 시절 결혼하게 된 것만으로도 기쁘기 때문에 시어머니의 조건을 받아들였다. 나는 결혼했어? 그 당시에는 결혼한다는 사실에 기뻐해서 시어머니와 지내는 관계도 좋아질 것이라고 생각했어. 지금 돌이켜보면 정말 무리하게 긍정적으로 생각했던 것 같아. 그런 소리를 한참 후에야 어리석었다는 걸 알게 됐지만 결혼한 뒤 시어머니와의 관계가 구박이 되었어. 어느 정도 예상은 했지만 시어머니는 정말로 성격이 괴팍한 사람이었어. 결혼한 직후 처음 시댁을 가서 말했던 건 너랑 결혼시킬 생각 없었다는 거 알아도. 빨리 손자라도 낳던가 아니면 내가 뭘 할 수 있느냐? 돈도 없고 능력도 없는 쓸데없는 며느리로서 아이나 빨리 낳으라는 뜻이다. 내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건 알았지만 결혼 후에는 좀 정을 주실 줄 알았었거든. 그런데 시어머니는 그런 게 전혀 없더라고. 처음에는 그런 시어머니가 신기하기도 했어. 그때까지 시어머니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었던 거겠지? 어쨌든 그때는 그래도 아직 꿋꿋했어. 결혼 초기에는 남편이 내게 너 앞으로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내가 너를 지켜줄 테니 걱정 마 라는 한마디로 위안을 받았으니까. 그 셋 사이의 관계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남편은 처음에는 엄마에게 힘이 부족하지만 자신을 사랑해주니 위로받을 수 있었어요. 또한 남편의 행동을 보면서 언젠가는 시어머니와 가까워질 거라는 생각도 했고 남편의 다음은 제가 아니어도 언젠가 시어머니의 마음을 얻을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했어요. 결국 이야기의 끝은 남편이 점점 자신과 시어머니 사이에서 직면한 갈등을 언제나 현실 같은 상황으로 경험했음을 설명해주며 다시금 남편의 말에 마음이 편안해지는 이야기로 끝나는 것 같았습니다. 진미채 볶음 같은 음식을 누군가 일일이 요구하면 내가 만들어줄 수는 있지만 시어머니를 핑계삼아 저렇게 해야 한다고 말하는 것은 좋지 않아요. 지금은 함께 살고 있는 것뿐이지 어머니와 함께 사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는 당신도 나를 따라가며 살아야 해요. 예전처럼 똑같이 살고 싶다고 하면 안 돼요. 그리고 당신도 능력이 있어요. 가끔은 정말 어린아이처럼 행동하는 남편의 모습이 힘들어요. 그래도 내가 선택한 사람이니 잘 지내려고 노력했어요. 시간이 지남에 따라 남편의 그런 모습이 심해져만 갔어요.
이게 계속되니 혹시 연애할 때는 마마보이를 감추려고 노력했던 것인가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사실은 그 시절의 노력이 물거품이 된 것 같아요. 결혼 후에는 온전히 남편으로 돌아간 것 같았거든요. 그때쯤 되어 나는 어리석었던 것 같아요. 사람은 변할 수 없는데 짧은 시간 안에 남편이 달라졌다고 믿었기 때문이에요. 저는 당신이 영원히 믿었던 그 순간을 위해 남편의 말을 믿었어요. 결혼을 맺고 나서 남편의 완전한 변화를 믿었던 것이었어요. 어떤 사람들인지 생각하지 않고 서둘러 결혼한 것이었습니다. 결혼에 홀려 잘못된 선택을 하는 여자들이 어리석다고 생각했지만 바로 제가 그 여자였던 것 같아요. 남편이 이렇게 모습을 드러내니 제게 남은 것은 제 편을 들어주지 않는 남편과 진심으로 싫어하는 시어머니였어요. 그렇게 의심 없이 결혼하면 안 되는 일이었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었어요. 남편과의 관계를 예전처럼 되돌리려 했지만 남편은 이미 예전의 미성숙한 자세로 돌아갔어요.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 쉽지 않았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남편은 시어머니와 주말마다 외출하곤 했어요. 어디로 간다고 말도 없이 둘이 외출하는 것을 자주 보게 되었어요. 조금 의심이 들어 한번 뒤쫓아봤는데 고급 레스토랑에 가서 병원 사람들을 만나고 있는 걸 발견했어요. 하지만 분위기가 이상했어요. 선보이는 자리 같아서요. 아유, 병원장님. 오랜만에 뵈니 반가워요. 우리 아들도 나이가 찼어. 병원장님 따님도 결혼 상대를 찾는다고 들었어요. 우리 아들과 알아보는 것이 좋겠죠? 사모님들과 아드님이랑 알아보면 좋을 거예요. 친구로 시작해서 어떤 인연이 좋을지 생각해 본다면 어떨까요? 네, 고맙습니다. 만나서 기쁘네요. 오늘도 만나서 행복해. 약속 잡고 만나는 건 정말 잘했어. 시어머니와 병원장이 그런 대화를 하면서 남편과 병원장이 있을 때 서로를 살피며 힐끔힐끔 쳐다보기만 하고 말은 없었어. 그 모습이 이상해서 남편이 집에 돌아오면서 나를 나무랐어. 오늘 시어머니랑 누구 만나고 왔니? 의심스러워하지 마. 내가 다 봤어. 식사하는 모습이 너무 이상했어. 혹시 선을 넘는 건 아니겠지? 혼다큐 혼돈이 당신도 제정신이니? 유부남이 뭘하러 그럴까? 우리 엄마는 그 정도 아니야. 남편이 말했지만 나는 그에게 의심을 품었어. 시어머니가 어떤 의도를 갖고 있든 남편은 의심 없이 따르는 사람이었지만 이후 남편과 시어머니의 수상한 외출은 계속되었어. 나는 결혼까지 했지만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어. 남편을 시어머니가 데리고 다니면서 새해 결혼 상대를 물색할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어요. 그런데 그 일이 실제로 일어나고 말았죠. 생각해보면 제 존재를 숨기려고 그렇게 시어머니가 결혼식에 친인척만 초대하라고 했나 싶더라고요. 애초에 시어머니는 결혼하고 이혼하는 일에 대해 크게 신경 쓰지 않아 할 정도로 돈에 의해 움직이는 사람 같았어요. 돈이 많으니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이 당연한 사람 말이에요. 남편이 혼인신고를 한 것 정도는 시어머니에게 별것 아닌 일이었을지도 모르죠. 그렇게 생각하면 처음부터 저를 완전히 무시하고 취급조차 하지 않은 것도 이해가 되었어요. 어차피 버리면 되는 카드인데 취급해 줄 필요도 없었겠죠. 그냥 적당히 남편의 고집이 꺾일 때까지만 기다리면 되었겠죠. 생각해보면 아들을 마치 도구처럼 자기 마음대로 좌지우지하는 게 당연한 사람이 가족에 대한 애정이 있을 리도 만무한 것 같았어요. 당시 그 상황에 대한 스트레스가 심했어요. 하지만 힘들어 할 새도 없었죠. 그 시점쯤에 저는 임신을 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거든요. 기뻤지만 지금 제 결혼 생활이 불안해서 남편과 시어머니에게 말하기가 어려웠어요. 말을 해봤자 오히려 상황만 불편해질 것 같았죠. 그래서 일부러 알리지 않았어요. 여전히 제 아이를 찾지 말라고 하세요. 이혼은 함께 된 것이 아니라 다시 이혼하지 않겠다고 했어요. 그 뒤 시어머니는 제게 억울한 심정보다는 돈에 더 중요한 건 없었던 거 알아요. 그래서 제 요구사항을 받아들이기로 했어요. 아이에게는 절대로 혼자 보이지 않겠고 남편의 사망으로 거짓말을 할 거라고 말했죠. 그리고 그런 조건에서 이혼 과정이 진행되었어요.
저는 그 이후로 아이를 하획하고 출산을 해서 건강한 아이가 태어났어요. 별표. 그냥 적당히 남편의 고집이 꺾일 때까지만 기다리면 되었겠죠. 생각해보면 아들을 마치 도구처럼 자기 마음대로 좌지우지하는 게 당연한 사람이 가족에 대한 애정이 있을 리도 만무한 것 같았어요. 당시 그 상황에 대한 스트레스가 심했어요. 하지만 힘들어 할 새도 없었죠. 그 시점쯤에 저는 임신을 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거든요. 기뻤지만 지금 제 결혼 생활이 불안해서 남편과 시어머니에게 말하기가 어려웠어요. 말을 해봤자 오히려 상황만 불편해질 것 같았죠. 그래서 일부러 알리지 않았어요. 어린이, 너는 우리 집에서는 자리를 찾을 수 없을 거야. 그러니까 괜찮아. 내 좋아하면 그렇게 하자. 협의 이혼으로 해줄게. 대신 집안 돈은 내 명의로 생활비 입금 전까지 내가 서명을 못 해줄 거야. 계약서를 작성해서 너에게 줄 테니 거기에 서명해 줄래? 나는 내가 내건 조건이 적은 계약서를 시어머니에게 제시하고 서명을 받았어. 잠시 후 시어머니는 약속한 집과 돈을 보내줬어. 그래서 나도 이혼 서류에 서명을 했어? 그래서 나는 이혼 여자가 되었어? 결국 나는 합의해서 이혼을 했지만 정말 속이 상했어. 어리석은 남자에게 빠져 결혼을 해버리다니 정말 멍청했어. 지금은 없는 것 같아. 이혼 후로 돌싱 싱글맘이 되었어. 수업료도 참 많이 썼어. 전 시어머니와 전 남편의 양심 없는 행동 때문에 자존감이 힘들었어. 집과 생활비를 받았지만 겪은 일을 생각하면 받은 것 같아. 잘 끝났다던가 잘 된다는 생각이 들지 않았어. 그냥 한동안 우울했어. 하지만 계속 우울해하고 있을 시간은 없어. 있다. 어느새 나는 아이를 출산하게 되었다. 아이는 건강한 남자아이였다. 전 남편은 싫어하지만 아이는 내 아이로서 정말 사랑스러웠다. 불행한 결혼 생활에서 얻은 유일한 보석이었다. 이혼으로 받은 상처는 아이를 통해 치유되는 것 같았다. 이혼 후 내 삶도 점차 안정을 찾아가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다. 전 시어머니가 내 집을 찾아와서 나를 깜짝 놀라게 했다. 그녀가 말했다. 너랑 손자가 이혼할 때 약속한 조건, 그거 취소해 줄래? 손자를 만나게 해줘. 나는 당황했다. 이미 이혼이 완료되었는데 왜 이제 와서 그런 말을 하는 거야? 게다가 이미 손자를 내가 찾지 않겠다는 계약서에 서명했잖아. 잘못 생각한 거야? 어떻게 하면 손자를 만나게 할 수 있을까? 돈을 더 줄까? 부탁하니까 손자를 우리 집으로 보내줘.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지 마세요. 돈이 더 이상 필요하지 않다고요? 충분히 가지고 있어요. 아이를 찾지 말라는 이유는 교육적인 측면에서 좋지 않다고 했어요. 그 집안에서 특히 어머니를 만나고 싶지 않았던 이유도 그랬어요. 돈을 더 주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고요. 이렇게 완강히 거절했음에도 이전 시어머니가 붙잡고 계속 사정을 하길래 진짜 무슨 문제인지 물어봤어요. 이전 시어머니의 이야기에 따르면 그런 일이 있었대요. 결혼하려던 병원장 딸과 혼사가 한 번에 틀어졌다고 했대요. 그래서 저와 이혼한 후에 2번 정도 더 만나봤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결국 어떤 병원장 외동딸과 이전 남편이 결혼했는데 결혼 직전에 산부인과 결과를 조건으로 맞춰봤는데 이전 시어머니가 검사 결과를 요청했다고 해요. 외동딸이 이혼 경험이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다며 검사 결과를 보았대요. 하지만 결과는 건강했고 결국 결혼을 했는데 이 마지막 사실을 알아내려고 아내가 몰래 산부인과에 다시 확인했다고 하네요. 그리고 그 병원장 외동딸은 불임이라는 비밀을 숨기고 우리 아들과 결혼했대요. 저는 결혼한 적이 있습니다. 아마도 돈이 유혹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경찰스러운 게 병원장 딸인 학벌 좋은 여자를 찾으셨는데 그 결과 불임 며느리가 되셨다는 겁니다. 그냥 자가 나쁘게 했다고 생각해요. 얼른 가서 아들과 이혼하라고 해도 망설임이 없어 보이니까요. 다른 여자를 찾으시면 되는 거잖아요. 아니면 이미 병원장 딸이라고 썩어 있나 봐요.
그 후 타는 병원장을 만나서 살펴보았지만 소문이 퍼진 건지 아무도 우리 아들과 맞춰주려 하지 않네요. 그러니 너도 나날이 없으면 우리 가문의 후손이 끊길 거예요. 그러니 좀 이해하고 손녀를 만나게 해줘야 해. 못하면 다시 결혼해도 좋아. 우리 가문의 재산이 많은 건 알아. 아들도 다시 결혼하라고 해서 너도 생각 좀 해보라고. 그런 말 안 했어? 이혼하라고 강요하지도 않았으면 다시 결혼하라는 거지 뭐. 죄송한데 나는 그들과 결혼할 의향이 없어. 결혼한 건 인생의 실수였다고 생각해. 제 아이는 내게 중요한 게 아니라라는. 전 남편과 얼굴을 마주할 생각도 없어. 이혼 조건은 계약서로도 끝났으니까 취소할 생각은 없어요. 그러니 다시 찾아오지 말라고 해. 진짜 황당해서 전에 시어머니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이사를 당했다. 며칠 후에 전 남편이 나를 찾아왔다. 아마 이전 시어머니가 시켜서 온 것 같았다. 잘 지냈어? 할 말이 있어서 왔는데 하지만 나에게 시간이 없다. 특히 너와 이야기할 시간은 없다. 다시는 찾아오지 말아줘. 내 전 남편은 새로운 계약서를 들고 왔다. 나는 정말 어이가 없었다. 결혼과 아이를 걸고 돈 거래를 하는 것은 상종할 수 없는 행동이었다. 나는 그를 쫓아냈다. 이미 내 엄마에게 말했지만 나는 그런 행동을 할 생각이 없다. 결혼도 마찬가지이다. 돈을 걸고 이런 행동을 하는 것은 정말 아니라고 생각한다. 다음에 찾아왔을 때 나도 가만히 있지 않을 줄 알아? 그렇게 전 남편을 쫓아낸 후에 그 모습을 본 사람이 있었어. 그 사람은 나의 반려자였어. 현재 내 곁에 있는 사람과 아직 결혼은 아니지만 진지하게 만나고 있어. 이혼 후 결혼에 신중한 입장이었고 상대방도 그 점을 존중해줘서 우리는 서서히 관계를 발전시켜 나가고 있어. 이번에 만난 사람은 정말 좋아하고 진심으로 사랑하는 것을 배워가고 있어. 하지만 그 사람은 사실 전 남편과 알고 지낸 사람이야. 얼굴을 서로 알아보기는 했지만 제 반려자가 전 남편을 보고 그렇게 말했어. 저 사람 정말 사모님 아들이 아니야? 당신 전 남편이잖아. 당신이 왜 찾아왔어? 다시는 만나지 않기로 계약서까지 쓰고 이혼했잖아. 아마 이전 시어머니와 전 남편이 번거로워서 다시 합치자는 제안이 있었나 봐. 그래서 이혼 계약서를 취소하고 다시 함께 하자고 했던 거지? 난 그때 정말 소름 끼쳤어. 다시 찾아오지 않았으면 좋겠어. 너도 곤란했겠지? 미안해. 그건 내가 원하는 바가 아니었어. 정말로. 말을 듣자 제 반려자는 생각에 빠져들었습니다. 내 이혼 이야기를 다 아는 그만큼 제게도 그렇게 많은 생각이 들었나 봅니다. 잠시 고민한 후에 그 사람은 결심한 듯 홀로 아찔한 표정으로 나에게 말했습니다. 생각해본 결과 일을 확실하게 마무리 지어야겠습니다. 그렇게 해야 당신도 더 이상 고민하지 않고 마음 편히 나도 답답한 마음 없이 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솔직히 말해 내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돌아와 다시 결혼한다거나 그런 소리를 하는 것이 참으로 기분 나쁘다는 걸 알아주길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확실하게 해결해 당신에게 복수할 거니 걱정하지 말세요. 실은 나는 만난 사람이 이전 시어머니와 인연이 깊은 사람이었습니다. 이전 시어머니의 부를 불러준 사람이었죠. 이전 시어머니는 돈을 번 경위와 긴밀하게 연관된 사람이었습니다. 이전 시어머니는 주식으로 큰 돈을 벌게 되었는데 어릴 때는 가난한 삶을 살았다는 이야기도 듣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주식 안팎에서 활발했던 현재의 제 반려자를 만나며 이전 시어머니의 삶은 개득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즉, 이전 시어머니의 돈을 불러준 것이 지금의 제 반려자였다는 겁니다. 이전 시어머니는 전 남편이 아직 10대였던 시절에 모은 종잣돈으로 주식을 투자하려고 했다고 해요. 그러나 아는 사람도 없어서 전문 주식 트레이더들을 찾아봤고 그 중에서 지금의 반려자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제 반려자는 20대 초반의 실력이 뛰어나다 보니 이전 시어머니의 돈을 몇 배로 불릴 수 있도록 정보를 주었다고 합니다. 경제 흐름과 매수 타이밍이 잘 맞아 떨어져서 이전 시어머니는 몇 년간 몇 번의 시도 끝에 상당한 금액을 벌었다고 합니다.
그 후로 이전 시어머니는 반려자를 신이라고 생각했다고 해요. 반려자는 주식 트레이더일 뿐이라고 얘기했지만 정 사모님이 너를 신처럼 생각했어. 나도 좀 어색했지만 그런 만큼 고맙기는 하지라고 언급했습니다. 지금까지 큰 문제 없이 이어온 관계에서 본인 아들과 비슷한 나이로 책임감 있게 챙겨주는 모습을 보였다고 해요. 제가 이전 시어머니 이야기를 전달했을 때 반려자가 한 이야기였어요. 실제로 저도 전 남편과 함께 힘들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당시에 살던 날, 지금의 동반자와 전 사돈의 관계를 목격했어요. 그래서 그 말의 의미를 이해했죠. 그때는 제 동반자와 나는 친하지 않았고 얼굴만 보고 인사를 주고 받았어요. 하지만 그 당시 전 사돈은 제 동반자를 만나면 과장해서 칭찬을 해서 좀 어색했어요. 이런 느낌이었죠. 정말 선생님 덕분에 지금 이렇게 살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해외에서 구입한 위스키와 캐비어를 준비했어요. 이것을 받고 다음에도 잘 부탁드립니다. 선생님의 말은 믿을 만해요. 몇십 년 동안 알고 계시죠? 선생님이 내 구원이에요. 현 사모님은 그 정도로 하실 필요 없어요. 다음에는 이런 선물 안 받아도 돼요? 저도 돈을 받고 하는 일뿐이에요. 언제나 옳다고만 할 필요도 없으니까요. 어쨌든 감사합니다. 하지만 다음에는 꼭 빈손으로 와주세요. 감사합니다. 전 사돈은 그 당시 지금의 제 동반자를 만나면 거의 사입이 종교 신도처럼 이상한 말을 했어요. 내가 들어도 좀 이상하다고 생각했을 정도였죠. 하지만 당시 제 동반자가도 부담스러워했을 텐데 다행히 제 동반자는 제와 전 남편에게 인사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인성이 좋은 사람인 줄 알았어요. 이혼 후에 전에 이혼을 했습니다. 모르게 우리 주변의 사람들은 우리에게 미안할 일이 많아요. 그런데 그것이 우연히 우리와의 인연을 만들어낼 때도 있죠. 이야기의 주인공은 전에 절친한 사람, 예전에 만난 충격적인 상황이었지만 서로에게 좋은 인연과 관계를 맺고 있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두 사람은 서로의 마음을 여는데 성공하고 새로운 친구로 변모했어요. 그 후 이야기의 주인공은 전에 시어머니와 별처지에 있는 상황에 처한 다른 사람이었어요. 그렇게 전에 시어머니를 도와주는 것이 된 마음가짐을 가진 주인공에게 기이한 일이 벌어졌죠. 이야기의 주인공은 전에 시어머니에게 대신해서 일으키고 있는 상황이어서 그렇게 같이 일으킨 일에 조금 고된 모습이 되기도 했어요. 아무튼 그런 주인공은 전에 시어머니를 위해 일으킬 일에 노력하고 있었고 그로써 인연이 된 것이었어요. 젊은이, 이야기를 잘 못 이해하신 것 같습니다. 어떤 이야기인지 전혀 알아듣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그러나 한국어로 번역해드릴 수도 없는 자원의 제한이 있는 점 참고해주세요. 다시 한번 새로운 이야기를 제시해주시면 한국어로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는 복수를 선택했다. 이것은 정말로 이상한 일이야. 이 입신자들과 배신자들이 만나서 어떤 계획을 세운 건지 알 수 없어. 계획대로 소리 없이 우리 집 앞을 괴롭히려 하니 정말 이상해. 내가 뭘 하든 상관없어? 내가 가만두지 않을 거야? 꼭 복수할 테니까. 내가 없으면 돈을 벌지 못할 거야. 나는 더 능력 있는 트레이더니까 내가 한 것보다 더 많은 돈을 벌 거야. 두고 봐, 전 어머니는 태도를 바꿔가며 나를 몰아세우더니 사라졌어. 나와 나의 반려자는 전 어머니를 배신하는 것으로 만족해. 더 이상 전 어머니나 전 남편이 나를 찾아올 일은 없을 거야. 이제 용서했으니까. 하지만 잠시 후 반려자가 다른 주식 트레이더를 통해 전 어머니의 이야기를 들었어. 그 이야기를 듣고 나는 놀랐어. 전 어머니가 새로운 트레이더를 찾았다는 소문이 있었는데 잠시 후에는 실패했다는 소문이 퍼졌어. 그래도 전 어머니는 마지막 돈을 다 코인에 투자했다고 했어. 나는 한 지인으로부터 들은 이야기를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그가 이야기했었습니다. 돈을 몰랐던 코인에 투자하여 모두를 잃은 사연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그런 상황에서 대출을 받아 거래를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순간에 나락으로 떨어지게 되었고 주식과 코인의 위험성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경각심을 일깨웠다고 합니다. 이전 시어머니의 재산이 사라져 버린 것이 꿈속에서 일어난 일처럼 놀랍다고도 했습니다. 그는 전 시어머니의 돈을 되찾기 위해 복수를 하고 있지만 그 결과가 더 처절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고 했습니다. 이전 시어머니는 돈을 가지고 편안하게 살 수 있는 명분을 갖지 않았다고 생각했습니다. 모든 일은 운명이라는 그가 생각했던 것처럼 이전 시어머니의 성품 때문에 그녀가 부각되지 않는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뒤 우연히 전 시어머니와 전 남편을 만나게 되었는데 그들과 함께 즐거운 식사를 즐기고 긍정적인 시간을 보낸 후 그는 후련하게 느꼈다고 했습니다. 시어머니와 전 남편이 식사를 하는 모습을 보게 되었어요. 여기에 고기를 떨리 필래요. 항정살, 목살, 삼겹살 맞아요. 아들, 이 고기 빨리 담아. 어디에 담으라고 했는데 빨리 해야 돼, 어머니. 이러시면 우리가 너무 어려워해요. 드시고 가셔도 좋지만 리필을 달라 하시고 계속 퍼먹으면 안 돼요. 고기를 이렇게 자르면 우리는 어쩌라고 돈을 벌어 먹고 살 거예요. 이러면 안 되니까 그만하셔야 해요. 뭐요? 여기는 무한리필집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무한리필을 받아서 고기를 어떻게 먹을지는 내 마음이지. 그게 무슨 소리예요? 이런 법이 어디에 있어요? 정말 이러면 안 돼요? 우리가 너무 어려워해요. 계속 이러시면 우리도 어쩔 수 없이 경찰을 불러야 할 거예요. 뭐, 경찰이요? 아니, 진짜요. 사장님, 너무 하시네. 보자고 하니까 아이 칸도, 그럼 이제 일어나면 돼요? 이제 시어머니는 예전 성격을 버리지 못하고 완전히 진정을 찾고 있었어요. 그 모습을 보니 여러 감정이 들었어요. 아쉽기도 하고, 그래도 저런 사람들과 관계가 없어도 돼서 마음이 편할 뿐이에요. 그러나 가게를 나오다가 예전의 시어머니와 전 남편이 우리를 발견하더라고요. 이전 시어머니가 닥쳐와서 문제를 일으키는 거였어요. 그것은 선생님 아니야, 선생님 아니야, 너는 배신자야. 너도 마찬가지야. 며느리라는 이가 돌아보지 않고 나에게 돈이 없다고 무시하려 하니 그런 것이지. 안 그래 봐도. 이 정도가 나오면 내가 가지고 있는 주식이 폭등하면 당신들은 아무것도 아닌 존재로 만들어주겠어. 정말이지. 너무 놀라워서 아이와 함께 걱정 말라며 먼저 가라 했어. 그리고 시어머니에게 말했어. 여전하시네. 배신자야. 며느리가 했는데 아들에게 그런 일을 시킬 수 있었겠어? 그리고 임신한 며느리에게 아이를 없애라고 말하면서 내쫓았고 나중에는 아이를 내놓으라고 했네. 그게 진짜 배신자지, 아나. 돈이 없어 특별 대우 해준 적도 없고 특별히 무시한 적도 없어. 단지 당신이 여자의 성격 때문에 무시받을 수밖에 없었을 뿐이야. 뭐가 뭐든 말을 다 했어. 이전과 같았으면 이미 돈을 써서 당신과 그 남자를 잡을 텐데. 지금 당신이 운이 좋은 줄 아나? 그것도 잠깐이야. 돈을 벌게 되면 이들을 가만히 두지 않을 거야. 그 환상에 빠져 있었을 때 대출을 받아 주식과 코인을 투자하고 싶어 한다면서 그게 이루어질 수 있다고 믿었을 거예요. 하지만 결국은 그 분야에 대한 지식이 부족해 트레이더에게 맡겼을 것이고 그 결과는 돈과 가정이 무너진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나북에서 그렇게 이야기했을 때 당신에게 정신 차리라고 이야기했던 것은 당신의 행동이 당신 아들에게도 영향을 주고 있기 때문이었을 겁니다. 당신은 돈을 마음대로 쓰고 성질을 부리면서 살아왔기 때문에 아들 또한 올바르게 성장하지 못했을지도 모릅니다. 나는 이렇게 말하고 돌아섰을 것이고 시어머니가 날아들며 소리칠 것이나 나는 차가웠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인연을 끊었음에도 뭔가 시원한 느낌이 들었을 것이고 지금의 가족에게로 돌아오며 과거의 어려움을 견뎌내며 웃음 짓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 후 좋은 반려자를 만나 결혼을 고려하게 되었고 이전의 끔찍한 인연을 뒤로하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정말 다행이에요. 이제는 내 행복만을 생각하려고요. 앞으로는 내 아들과 파트너와 함께 행복하게 살아갈 생각이에요.
오늘 나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